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정부가 25번째, 제가 알기로 25번째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거를 저는 뭐 부동산에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이, 뭐 저도 젊은 친구지만 나는 부동산이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그런 분들도 좀 쉽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접근할 수 있을까?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지 내가 나중에 실질적인 구매 여력이 됐을 때 올바른 투자를 할 수가 있지. 나중에 돈 생겼을 때 그때 부랴부랴 뭐 몇 개월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같이 이렇게 보도자료 보면서 최대한 좀 쉽게, 어려우면은 또 공부를 안 하고 싶으니까 쉽게 조금 같이 일반인의 시선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뭐 이사를 지금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유튜브를 신경을 못 쓰는데, 오늘 또 25번째 이 대책을 보고서는 열이 좀 뻗쳐서 이렇게 유튜브를 켰습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입니다. 획기적, 저런 말을 본인들이 입으로 하는 것도 참 낯간지럽습니다.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획기적인지 한번, 자,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서울 32만 호, 이제 전국 83만 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25년이면 지금 이제 4년 남아, 21, 22, 23, 24, 25년, 5년 남았네요. 5년이 채 안 남았는데 이 5년 동안 서울 32만 원,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 이 주택 부지라는 말 자체가요. 제가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들이 국민을 정말로 그냥 바보, 멍청이, 똥멍청이로 알아요. 똥멍청이로.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엄청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드물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러면은 25년까지 32만 호? 많이 생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25년까지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부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부지 확보하겠다예요. 부지 확보하겠다. 부지 확보하고 그때부터 바로 땅 사고 바로 땅 파고 그냥 바로 세워도 2, 3년이 걸리니까 이거는 8년 걸리는 겁니다. 8년. 입주까지 8년이 걸리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발표를 하는 건지.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잖아요. 8년 뒤에 입주하는 거를 왜 지금 이렇게 선거 다가오니까는, 전 저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명확하게 그럼 입주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급하냐 숫자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 언론이든 정부든. 그게 아니라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거를 확실하게, 왜냐면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모르는 걸 설명해 주려고 안 하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한번 보세요. 압도적 물량. 봐봐. 이것만 계속.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 강남구 아파트 수, 아파트 들어가죠. 아파트가 아닌데 지금 부지를 공급하겠다는데 아파트 수,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흥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기간 획기적 단축, 평균 13년, 5년 이내. 그럼 5년 이내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말인가요? 공공분양, 공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 정부 들어서 공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친숙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기부 체납, 부담 완화. 건축 규제는 약간 완화를 해줬어요. 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근데 뭐냐면요, 나랑 같이 할 때 규제를 완화를 해줍니다. 공공시행을 전제로 나랑 같이 할 때, 너네 집인데 그거 나랑 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테리어를 만약에 한다 치면 여기 업체도 알아보고 저기 업체도 알아보고 내가 맡기고 싶은 데도 할 수 있는데, 얘네는 그게 아니야. 너네 다른 사람이랑 해도 돼. 근데 그러면은 돈 이빠이 내야 된다. 국민한테 자꾸 선택을 강요해요. 선택의 강요가 아니라 몇몇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이 공공지원 하기 싫으면 기다렸다가 뭐 그거 자기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서는 자기들끼리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공공건축하면 되지. 그게 선택 아니냐 하는데, 중국집 들어가서 짜장면은 1,000원에 주고 짬뽕은 10,000원에 팔아요. 그럼 짜장면 먹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저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는 메뉴를 많이 만들고, 깐풍기도 만들고 탕수육도 만들고 팔보채도 만들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왜냐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국민 수가 지금 5천만이 넘어가는데 다 개개인마다 원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지를 늘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있던 선택지를 뺐습니다. 자꾸만 선택을 한 가지로 가요. 획일화하게. 그것도 정부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만. 이런 게 어디? 중앙정부, 지자체. 자꾸만 큰 정부로 가려고 하는 이런 기조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정부가 다 하려고. 그만한 능력이 되냐? 그것도 아니면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자기들이랑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규제를 전혀 1도 풀질 않았어요.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이게 짜장면을 싸게 주겠다 이거야. 짜장면 먹으라 이거야. 짬뽕 먹고 싶어도 짜장면 먹으라 이거야. 공공주도 안 하면은 너네들이 이런 혜택 다 못 받으니까 그 결과가 발생한 이익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정부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 상승. 자, 문재인 정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례적인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네. 절대 문재인 정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만 한 거지, 이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례적 초저금리.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 불안 심리를 잡기 위해서 이 헛소리를 약간, 그러니까 말을 좀 돌려가지고 역세권은 고밀 개발이 필요합니다. 고밀 개발이 필요한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랑 해야 된다 이거지. 너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지만 그걸 딴 놈 주진 않겠다 이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참, 이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사업기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건축규제 완화하겠습니다. 과도한 기부 체납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액 부담금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이 풀린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인데 죽어도 민간 재건축은 안 된다 이거지. 죽어도. 이렇게 해야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집값이 안정되는 걸 알지만 너네들 좋은 일은 못 시키겠다. 참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저런 말을 보도자료에 쓴다면은 자기들 개인들이 말할 때는 얼마나 엄청난 단어들이 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슬러머가 진짜 다 알고 있어요.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 야, 대단하네요. 지금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대단한 정부냐면, 역대 가장 최대 규모의 지금 여당을 가지고 있죠. 가장 최대 규모의 여당.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당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장, 교육감 다 먹었죠. 지금 모든 국가 시스템이 민주당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는데, 이런 상황에서 24번째 대책을 내고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대단하네요.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왜? 그거를 허가해주고 안 해주고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하면 허가해주고 제가 하면 허가 안 해주고. 야, 이거는 좀 대단한, 정말 제가 자꾸 대단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단어가 안 좋은 단어가 나갈까 봐. 와,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죠. 굉장히 좋지 않죠. 개발 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25년까지 수도권 61.6만 호, 서울은 32만 호입니다. 숫자에 굉장히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부지입니다. 신규 부지. 자, 근본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 원,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입니다. 자, 공공택지, 추계치. 제가 여기서 집중하는 거는 부지, 추계치. 확정이 아니고요. 부지를 요 정도 확보하고 싶어. 확보하고 싶어. 이 지금 이렇게 긴 저 보도자료 내보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재건축 우리랑 하면은 야, 혜택 많이 줄게. 우리랑 해라. 야, 선택권 뺏는 거죠. 선택권 뺏는 거죠. 나는 민간 재건축하고 싶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 임대 아파트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고요. 자, 83.6만 호 신규 부지를 확보합니다. 5년 만에. 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 호. 25년까지 83만 호 공급하겠다 하면은 누가 지금 보면 벌써 뭐 유튜브 댓글이나 네이버 댓글 보면은 야, 잘했다. 공급 제대로 확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25년까지 부지 확보입니다. 이거 8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저렇게 된다고 될 수도 없고. 참. 여기도 아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뭐 공실 오피스 뭐 이런 거는 그냥 왜 자꾸 오피스텔을 짓는지 모르겠어. 남아도는 오피스텔을. 추첨제를 뭐 확대하겠다. 이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참 웃기긴 한데요. 우선공급권. 이것도 아주 웃긴 내용이죠. 우선 공급권을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뭐 티켓 같은 걸 주는 거죠. 근데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을 안 줍니다. 그러면은 이 우선 공급권을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는 건 아니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어마어마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너 선택해. 이사 가고 싶어? 손해 보고 가면 되지. 저는 이게 선택의 강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선택의 강요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 공급권도 전매 제한, 조합원 분양도 불가능. 대단합니다. 자, 사업 예정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을 해요. 그럼 투자자도 못 들어오고. 진짜 우선 그 사업 지역으로 묶이면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또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 안전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없습니다, 지금. 자, 요 있네. 업계, 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항 사업자 제외하거나 중단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예전보다 제외할 예정이다.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여기 83만 호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야,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다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만약에 너네 여기서 저기 좋은 것 같다 하면 거기 안 한다고. 그럼 여기 한다고? 거기도 안 한다고. 여기 할 거야? 아니야, 안 한다고. 여기 안 한다고.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냥 하는 말이구나.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떤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초등학생이 장래희망 뭐예요? 저 대통령 하고 싶어요. 연예인 하고 싶어요. 유튜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절대 불가능하죠. 각종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모여서요, 신도시를 만들어도 제대로 그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고, 2005년부터 계획됐던 동탄 이신도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뭐 지금 교통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아파트 짓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부지도 확보를 안 했고, 어디에 부지를 확보할지도 모르겠고,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보도자료만 이렇게 내놓는 거는요, 이거는 기만하는 거죠. 야, 너네들 부동산 잘 모르지? 이거 어떤 용어인지 잘 모르지?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25년까지 83만 호 그것만 기억해. 이거는 정말 국민들 기만하는 행위죠. 당장의 규제를 풀어서 다주택자를 받아들이고,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내놓으면 전세가가 안정이 되잖아요. 전세가를 못 잡으면 매매가가 어떻게 잡히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전세가를 못 잡으면 매매가를 어떻게 잡냐고요? 전세가가 9억이 됐는데 매매가가 8억이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전세가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질 않고 그냥 여긴 전세 얘기도 하나도 없고, 당장에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데다가 규제 풀어주겠다 말도 없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다 할 거니까, 공공주택 할 거면은 우리랑 공공 같이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 계속 공공주택, 공공재건축. 왜 그렇게 자기들이 하려는지 모르겠어. 제가 조금 예측을 하는 바로는요, 좀 진짜 나쁜 생각인데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집을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을 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집 가진 사람들한테 자꾸 혼내키는 거지. 집 가진 사람들 자꾸 혼내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하고 뭐 주거 안정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게 하면 집 없는 사람들 어떻게 좀 우쭈쭈 달래가지고 좀 표 얻어먹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 왜냐면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집 있는 사람들 표를 안 받아도 집 없는 사람들 표로만 해도 정권이 유지가 되니까, 집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꼬실까, 그 생각을 한다니까. 국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주택 없는 사람들 표를 어떻게 받아먹을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해가지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 되는 거,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왜냐면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이 표를 안 주니까. 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정치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
진짜 많은데 보실 분들은 이제 요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자, 그러니까 요 한 줄 요약. 83만 호 25년까지 부지 확보하고 싶어.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요. 아무것도.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인 규제를 풀고 싶으면 정말로 주민들의 삶을 생각을 해야죠. 저는 정치인이라면 그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다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양반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거 누가 보고 있어? 이거 언제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83만 원 공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 거 재건축, 강남 재건축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집이 일단 공급이 많아지니까 강남에는 못 살더라도 경기권 집값은 조금 내려갈 수 있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프더라도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오피스텔을 왜 자꾸 짓냐고. 원룸을 왜 자꾸 짓는 거야. 아니, 오피스텔이 지금 넘쳐나는데. 아니, 동탄만 가봐요. 동탄만 가보세요. 지금 동탄에 새로 신축 오피스텔이 뭐 원룸이긴 하지만 그거 40만 원이면 들어가거든요. 4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버스 한번 타면 강남까지 가는데. 지금 오피스텔 원룸 뭐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데 헛다리 자꾸 짚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공급해라 하니까 부랴부랴 내놓은 게 이거야. 부랴부랴 내놓은 게. 부지 확보하고 싶다. 재건축하고 싶다. 우리가. 너네 집이지만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참 나쁜 말이다.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합니다. 야, 강남에 재건축하는데 리스크가 있나요? 없는 리스크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참 나쁜 놈들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저거는 참 좀 그래요. 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 공공재건축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그냥 규제 완화. 규제를 공공재건축에만 풀어주겠다는 건 재건축을 하라는 건데 왜 자꾸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보도자료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말이 되는 소리 같은데 입 바른 소리라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그런 어떤 정책도 다 같이 잘 살자.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어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식량도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인간은 공평하게 살자. 틀린 말은 없는데 그게 되냐 말이지. 여기도 25년까지 83만 원 주택 부지 공급.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나쁠 건 없지. 주택 부지 공급하는데. 근데 지금 급한 게 이게 아닌데. 어차피 지금 23년 4년부터는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고. 근데 지금 부지 공급하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지 공급하는 걸 갖다가 그냥 알려주는 용도인지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뭔가 25년까지 대단히 주택 공급량에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를 조금 홍보하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을 이제 써가지고 확실하게 해줘야죠. 여러분, 입주가 아니라요. 25년까지 입주가 아니라 그때까지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이제 내가 방안 공급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얘기가 길었습니다. 다음에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4번을 지금 실패를 했는데 거기서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나가겠다.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뒤로 후퇴하겠다.
이 후진기아가 없습니다. 그냥 후진기아가 없어요. 그리고 남 탓이 뭐 다 남 탓이야. 다 남 탓. 근데 이 사람들이 요 지금 공급 요 내용을 보면 다 알고 있는 상황. 아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하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왜 우리나라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소득을 얻는 게 이렇게 나쁜 일이 돼버린 건지 참 암담합니다.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눌 소재가 있으면 또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